사이다 무비튼. 벌써 16년 전 얘기이긴 하지만 당시 나는 아내와 아들과 평범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 그 행복한 날들은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다. 나와 아내는 사내 연애를 통해 결혼했다. 결혼하기 반년 전부터는 동거도 시작했고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었다. 내 업무가 갑자기 바빠져서 자취하고 있었던 나는 가사도 거의 할 수 없어 집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래서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같이 살며 가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귀가도 늦고 주말 출근도 허다해서 아내와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아내는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집안일을 해주었고 내 몸 상태도 걱정해 주었다. 그렇게 결혼 후 얼마 지나 아내의 임신을 알게 되었다. 태어난 아기는 아들이었고 아내를 쏙 빼닮았다. 우리 아버지는 매일이 바쁜 은행원이었고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소천하셔서 어리광도 전혀 부리지 못하고 자랐기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고 내가 못했던 것들, 함께 바다도 가고 낚시도 하고 캠핑도 하고 공놀이도 할 거라고 바보처럼 날뛰며 형이나 친구한테 떠들고 다녔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아이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겠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후로도 인생은 순탄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아이가 5살이 된 해의 어느 날 형이 이런 말을 해왔다. 이 혈액형은 나올 수가 없는데? 원래 좀 둔감한 나는 아들이 지금까지 자랄 동안 눈치를 못 챘지만 형이 말하길 내가 AB형이고 아내가 O형, 아들도 O형인데 이건 정확히는 0.001% 이하의 확률로만 나올 수 있는 조합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결국 형이 친자 검사를 좀 해보자고 말했다. 나도 그 생각에는 찬성이었다. 평소처럼 아들이 아빠, 축구하자! 라고 말을 했지만 내 애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5살이 되어 아내 얼굴에서 점점 누군지도 모를 남자의 얼굴로 바뀌어가는 아들을 보고 혐오감이 들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내가 요새 진수가 아빠가 안 놀아준다고 하는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나는 미안, 업무가 너무 바빠서 요즘 피곤하거든 이라고 말해주었지만 뻔뻔한 얼굴로 말하는 아내를 보며 솔직히 분노가 차올랐다. 그렇게 3주 정도 지나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를 보고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내 아이가 아니었던 것이다. 눈앞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이대로 나만 입을 닫고 살면 행복한 가족으로 남을 수 있을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도 해보았다. 하지만 너무 깊은 고민에 빠진 나머지 정신이 이상해져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었다. 나를 살려준 형이 여기까지 온 이상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말해주길래 나는 형한테 맡길게 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렇게 형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형은 나와 다르게 명문대 법학과 출신에 행정고시까지 합격한 엘리트였기에 증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모였다. 그 후 형이 아내, 장인어른, 상간남의 부친을 변호사 사무소로 소환했다. 그 후 친자검사 결과 서류를 건네고 내가 요구하는 바를 건넸다. 서류를 건네기 전까지는 혈액형도 바뀔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들은 100% 그의 아이라고요. 라고 잡아댔지만 건네받은 서류를 읽자마자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에 초점이 흐려져 호흡곤란 직전까지 갔다. 그리고 어렵사리 입을 떼기 시작했다. 업무 때문에 바쁜 그 일을 내조하려고 동거를 시작하고 집안일도 도왔는데 생각 이상으로 그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식사라도 같이 해줄 남자를 인터넷에서 찾다가 상간남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정말 식사만 하는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나 관계도 갖게 되었어요. 상간남 애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동생이랑 헤어지고 상간남이랑 살았으면 동생도 이 정도로 고생할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파혼하고 혼자 기를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식 직전에 파혼하면 취소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라고 들어서 양쪽에 미안한 마음밖에 안 들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슬픈 걸 넘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변호사와 형이 아내와 장인 그리고 상간남을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렸다. 장인은 지방 공무원 과장인데 3류 대학을 졸업한 나를 계속 바보 취급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리에서도 처음에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왔으나 형이 직장에 다 까발린다고 더 세게 나오자 기세에 눌린 장인은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결국 아내 측에서 8천만 원, 상간남 측에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내 위자료 5,200만 원 더하기
지금까지 들어간 아들 양육비 2,200만 원, 더하기 이미 써버린 정기예금 650만 원, 그리고 상간남 위자료 3천만 원 더하기 이미 써버린 정기예금 650만 원이다. 주위 사람들도 그리고 변호사도 지금까지 이혼 위자료를 이렇게 많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진정한 승리자네 어쩌네 하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돈은 필요 없으니까 다 거짓말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상간남은 위자료 탓에 아이를 기를 여유가 없다며 아내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이별을 고했다. 아들은 결국 내가 기르기로 했다. 그 분위기에서 내가 데려가겠다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들인 건 이혼하고 반년이 지나서였다. 그 자리에서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아이라고 속이려 드는 모습을 보고 토가 쏠리고 혐오감이 밀려올라와 나도 모르게 너 같은 뻔뻔한 여자나 그 아들이나 꼴도 보기 싫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 게다가 분명 아이를 들여도 불쌍하다는 생각과 혐오감이 섞여 제대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혼 후 얼마 지나 아내의 또 다른 사실이 발각되었다. 애 아빠는 혈액형으로 보았을 때 상간남 아이조차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상간남이 B형이어서 그 인간 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BB였길래 형이 조사를 더 해보니 스쳐 지나간 또 다른 남자였다는 것 같았다. 아내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관계를 가져온 것이었다. 아내는 그 외에도 또 감추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모든 것이 들통나는 게 두려워 아들을 집에 둔 채로 실종되었고 그 후 연락도 없고 돌아올 기미도 안 보였다. 아내는 엄마 자격도 없는 데다가 그냥 내가 데려올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며 아들이 잊히지가 않았고 일마저 손에 잡히지 않게 되어 결국 아들을 내가 다시 데려온 것이다. 아내 친정에서도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라고 기분 나쁘다며 귀여워해주지도 않았기에 아들은 우리 집으로 돌아와 얼마간은 굉장히 침울해하고 있었다. 어른들의 장난으로 태어나 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외면받은 아들의 심정을 생각하니 너무 늦게 데리고 온 게 아닌가 싶어 반성했다. 아들은 올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취직해 집을 나갔다. 그리고 첫 월급날 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 주말에 찾아갈 테니까 같이 술 한잔 안 하실래요? 월급도 받았으니까 내가 쏠게. 마음은 고맙지만 첫 월급이라서 얼마 되지도 않을 거 아니야. 괜찮다니까. 나 첫 월급 받으면 꼭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사드릴 거라고 다짐했었단 말이야.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은혜는 갚아나갈게요. 은혜? 아버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계속 당신 아들처럼 키워주셨잖아요. 알고 있었니? 당연히 다 기억하죠. 아버지가 데리러 와준 날은 특히 더 그렇고요. 전 너무 기뻤어요. 다시 아버지랑 살 수 있게 되어서. 그 후로 결심했거든요. 나중에 커서 내 손으로 돈을 벌게 되면 아버지한테 지금까지 받은 은혜 다 갚아드릴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나이든 아저씨가 주책맞다 싶을 정도로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한때는 혐오감 때문에 아들을 버리려 한 적도 있었고 그런 사실까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들은 나를 아빠라고 여기고 따라주었다고 생각하니 여러 감정이 뒤섞여 큰 소리로 소리내며 울었다. 나는 울면서 내 아들로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라고 다시 한번 아들에게 마음을 전하니 아들은 쑥스러워하고 있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